이제 실제 인물이고요. 이쪽은 왼쪽이 이선실입니다. 이순설이죠. 이제 안경 쓴 사람이 바로 이선실입니다. 그렇구나. 예, 저 신분을 그대로 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 민중당을 처음부터 구성했어요. 아닙니다. 민중당이 만들어진 게 개입을 했어요. 예,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어. 해서 어. 막대한 돈을 줬죠. 공작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 당시 1억 2천만 원이면 지금 한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내가 이거는요 이재호 장관한테도 들었고 우리 김문수 지사도 김문수 지사님이 뭐 날마다 나한테 알려줘요. 근데 제일교포 독지가라고 들었던. 예. 그렇게 소개를 했죠. 자기가 자기 고향이 제주도인데 내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밀양을 해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소위 벌었다. 번는데 이제 우리 조국을 위해 쓰기 때문에 민중당 사업에 주겠다면서 조건 없이 막 돈을 준 거죠. 그래서 막 에어컨도 사주고 뭐 복사기네 뭐네 다 복사기도 사주고 이제 돈을 댔다. 밥도 전체 다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이선실이가 이제 잡히게 된 이제 주동식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목사님, 저게 무슨 뜻이에요? 북송된 실제 인물 신순녀. 신순녀가 누구냐면은 그 전라북도 전주 완주에서 활동하던 여자인데 6.25 때 그 일본에 갔다가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으로 간? 네, 그 제일교 북송공작 그 신분을 갖다가 이선실이가 그대로 주민등을 따가지고 실제 와서 전주에 가서 자기 조카까지 만났어요. 그게 조카가 어릴 때 왔는데 자기 저거 왜 숙모를 잘 모르죠. 자기가 숙모라고 하니까 숙모인 줄 알고 그렇지.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확보하려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신순녀는 돈을 북한에 넘어간 사람이네. 그쵸, 예, 신순녀. 북한에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이선씨가 써도 네, 큰 어려움이 없었겠네요. 예, 그대로 이제 신분 도착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뭐 해가지고 전주에 살면서 그 전세방도 얻어주고 그 돈을 줬죠. 돈을 주고 활동을 했는데 자, 이선실의 공장은 아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주 대단. 그래서 이선실이가 이제 잡히 북한 서열 15위죠. 15위. 12위까지 올라갔죠. 12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선실이가 어떻게 잡혔는지 이제 그 과정을 말하는데 주동식에 대해서 한번 김동식이 김동식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김동식은 그러니까 부여간지 김동식은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선실하고 접촉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이선실을 대동 그 월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김동식 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랑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동식이가 그 뭡니까 하위였죠. 그러니까 두 명이 1인 1조인데 그러니까 그 이선실하고 이제 이게 대남 사업에 대한 토의를 하는데 이선실이 무지하게 고집도 세고 왜냐면 지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선실하고 그러니까 대남 사업을 이야기하다 김동식이가 데리고 북한 갔습니다. 북한으로. 그러니까 그 잠수정 타고요. 유동일 박사님. 김동식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김동식은 원래 북한산입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야? 예, 북한 사람. 근데 어떻게 남조선 말을 그렇게 배웠을까? 아니요, 북한에서 이제 그 이남아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남아. 이게 간첩으로 소환돼가지고 교육받을 때 그 적구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남아. 이게 남조선의 실정에 맞게 걔들은 공작원데 TV를 봅니다. TV도 보고 그 남한 신문도 보고 네, 신문도 보고 또 그 세트장이 있어가지고 나 들었어요. 예. 북한에 남조선 마을이 있다. 예, 그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텔레비도 다 보여주고 남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예,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김동식이가 처음에 남한에 올 때는 그 공작 간첩으로 온 게 아니라 수송. 그러니까 간첩을 실어 날르는 그조로 왔다. 아니 이제 그 조장이 있고 부조장으로 왔습니다. 부조장. 조원으로 왔죠. 2명 조원으로. 난파했는데 1차 난파할 때. 그렇지. 나갔고 1차 난파를 할 때 돌아갈 때 저거 이선실 데리고 돌아가거든요. 어디서 데려? 인진강 쪽으로 해가지고 반 잠수정 타고 넘어가서 북한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임무를 완성했네. 왜 완성을 하니까 다시 2차 난파를 시키죠. 난파 시킬 때는 이제 바로 국내 주사파 운동권 이제 그러니까 뭐 허인에 뭐 다 만난 겁니다. 이인영 다 포섭하라고 10명을 만나고 제일 더 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남한에서 15년 이상 된 암막 중인 봉화상 공장 명칭이 봉화산 1호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검열을 하라고 그랬어요. 검열하고 대동 복귀시켜라. 1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봉화산 1호를 만나려고 내려온 거죠. 내려오다가 김동식이가 난파돼가지고 바로 이 봉화산 1호를 만나는 게 아니라 봉화산이 그동안 북한에 보고한 내용
이 봉화사는 1980년에 난파된 간첩. 스님이죠. 스님. 예. 스님이 아니라 공주예요? 스님으로 유장을 했죠. 공주. 스님을 유장한 아, 그러니까. 공주씨 아닙니다. 그럼 뭐. 예, 그래서 아니 절간이 어디 있어요? 누구예요? 봉화. 아, 그 접선 장소가 구여에 봉화. 있는 정각사입니다. 정각사. 구의 정각사에서 거기에 접선을 절간. 하기로 했는데 얘가 바로 안 나오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걸 간 겁니다. 그 북한에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러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고은이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위에다 보고할 때 고은이를 포섭했다고 보고를 고은? 했거든요. 고은. 신? 시인 고은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사상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고은이를 만나서 아. 당에서 우리 고은 선생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면서 말하니까 고은이가 얼떨떨하거든요. 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반가워해야 되는데 어허. 이게 이제 고은이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전혀 연락도 안 받았는데 웬 놈이 찾아와가지고 북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경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총 그 6명을 만났는데 7명이죠. 근데 만났는데 3명은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를 안 했죠. 신고를 안 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두고요. 일단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북한에 보고문을 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자, 여기에 지금 김동식의 북한에 활동한 사진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평양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거쳐서 부여에 왔다가 다시 이제 1차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 공작을 하다가 이 김동식은 어떻게 잡히게 됐어요? 김동식은 어떻게 잡히겠냐면은 아까 이제 그 부여 정각사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이제 이게 이 최초로 공개하는데 이걸 공개를 했죠. 해야 돼, 빨리. 이제. 이게 뭐냐면 80년대 저희가 어. 그 저희 서울시 옥인동 대공무실에서 간첩을 검거를 합니다. 검거를 했는데 감척 검거 사실을 보도를 않고 그 걔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하고 난수표, 암호 해독표를 가지고 얘를 전향시켜서 사회 배출을 하고 우리 관리를 하지만 우리 수사관들이 북한으로 계속 보고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공군에서 고은이 포섭했다. 이중간첩을 만드는 15년 동안 계속 보고를 했는데 15년 만에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야. 바짝 긴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옥인동 대공무실 팀이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안기부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이거 우리 경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안기부하고 공조를 해서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 부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각사에서. 그래서 이제 대기 중인데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니까 전화가 오니까 뭐 대전에서도 전화가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성남에서 오고 이놈이 말이죠. 전화 온 데가 많아요. 그 보니까 이제 그 한 달 반 동안 얘가 2개월 있다가 체포됐는데 한 달 반 동안 그 북한에 그동안 그 고정간첩이 보고한 내용을 사실 이제 확인하러 돌아다닌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하기 전날에 나타난 이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2개월 동안 있으면서 권총을 휴대하는 게 처음입니다. 드보크에 숨겨놨던 권총을 뽑아서 휴대를 하고 나타났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이제 그 정각사는 그 부처님 불상이 없는 절입니다. 그래서 암자구나. 수련하고 선하고 그런 데죠. 그래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진관 스님을 찾으니까 진관 스님이 암호명입니다. 진관 스님 뵈러 왔다고 하니까 그 순간 우리 대공수사관들은 머리가 그냥 바닥 쓰는 거죠. 오호.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웬 놈이 진관 스님을 찾으니까 이거 진관 스님을 아는 놈은 북한 간첩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진관 스님이 지금 저 밑에서 밭을 갈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면 내가 내려가서 진관 스님을 불러오겠다. 그랬는데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좀 둘러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직접 간다고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낌새가 이상한 이놈이 막 도주를 하는 거예요. 도주를 해. 거기 진관 스님 만나러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직원 차를 타고 거기 있던 차를 타고 가죠. 그래서 그 내려간 놈을 잡아가지고 세워서 아니 진관 스님 보시고 와야지 왜 그냥 가냐고 그랬더니 벌써 눈빛들이 이제 파짝파짝하면서 달라지죠. 그렇지. 그래 이 총을 그때 2명입니다. 2명. 총을 딱 뺐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그렇지. 한 1m 50밖에 안 되는데도 권총을 서로 뽑았는데 쐈는데 안 맞아요. 이야, 세상에. 막상 반총을 맞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안 되는 참나. 이 표적 맞출 때하고 실제 간첩 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황 장군님이 군에 계셔서 잘할 겁니다. 긴장을 하니까. 그래갖고 이놈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자 이제 우리 요원들이 안기부하고 우리 경찰 요원들이 막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여기서 아주 이 사건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결정된 순간이 뭐냐면 큰 도로에 나왔는데 지나가는 타이탄 트럭이 딱 왔어요. 얘가 손으로 딱 막았습니다. 아하. 도주하려고. 아. 딱 막아가지고 근데 이 운전사가 이렇게 유리창문을 내리니까 야, 얼마나 동시가 힘이 센지 문을 알려고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사를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이야. 문을 알려고. 그리고 지가 올라타가지고 세상에.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분기점이죠. 1단을 놓고 출발을 하는데 차가 부릉부릉 안 나갑니다. 그 타이탄 기아 타이탄 트럭이 저도 그때 살았는데 출발이 2단 출발입니다. 아하. 출발 2단 놓고 출발해야 되겠어요. 1단이 아닙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부릉부릉 1단 놓고 땡기는데 기어가 땡기는데도 차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차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만약에 얘가 그 차를 탈취해서 2단 놓고 출발했으면 못 잡아서. 우리가 이제 진돗개를 발령했거든요. 진돗개 발령은 간첩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차단을 합니다. 높은 진돗개를 거야. 발령해서 다 차단을 하는데 포위망을 벗어났을 건데 바로 그 차를 탈취에 실패하는 바람에 진돗개 발령돼가지고 다 포위망을 쳐서 저희 이제 경찰 군경이 막 미행하다가 추적을 하면서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야. 박광남이 2인조인데 이제 박광남이는 총 맞고 죽었어. 사살되고 동식이도 허벅지에다 2발을 맞았어요. 야. 2발을 맞아서 생포를 했죠. 아하. 생포를 해서 데려와서 이제 우리 서울청 옥인동 대고문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기부 쪽으로 다시 옮겨서 신문을 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힌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경찰관 2명이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국정원에 연락해서 그 김동식 그 선생님을 여기 방송에 출연시키려고 내가 굉장히 좀 오늘 아침에 요청을 했더니 도저히 그 아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여기 오늘 모셨으면 실감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정리하자면 뭐냐. 자, 이게 이제 그동안에 나는 그 대공부서 있잖아요.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안기부. 이 사람들이요, 그냥 밥만 먹고 잠이나 뒤집어 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큰 일을 했네. 아이, 그럼요.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게 저분들이. 저기요, 15년 동안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자, 박수 한번. 박수 하는데 저희 경찰이 요약을 하자면 15년 전에 서울경찰청에서 간첩 하나를 이제 냄새를 맡고 잡았는데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라 역으로 이 사람을 그 역용 공작을 했죠. 역영 공작이란 뭐냐 하면 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을 다시 우리가 세뇌시켜서 북한으로 간첩 역할을 하도록 해서 15년 했다는 거죠. 예, 우리 대공수사관이 직접 네. 얘는 사회 배출 시켜버리고 우리가 직접 무전으로 계속 정기 보고를 하고 지령받고 이야. 15년 동안. 15년 동안 해서 건진 사건이 이제 김동식을 잡은 거고. 예, 김용식을 잡다 보니까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이선질 조직도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김동식을 이런 과정을 이제 잡았는데 실감 있게 잡았는데 김동식을 신문해 보니까 이선실가 나왔어요. 예. 여기서 1차 들어왔을 때 데리고 월북한 것이 밝혀졌죠. 1차 아니 그러면 그때 이선실을 바로 딱 체포를 했지. 아니 그때는 김동식 자체 존재를 몰랐고요. 2차 침투 때 잡았거든요. 2차 침투 때. 95년 2차 침투 때 예. 잡은 겁니다. 95년 10월 때 2차 침투 때 잡은 거죠. 1차 때는 가서 북한에서 떵떵거리면서 잘했었어요. 네. 영웅 칭호받고. 무사히 북한으로 다 복귀. 영화 한 편이네요, 완전히. 영화 한 편이고요. 그 나중에 제가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총 정리를 하자면 68년도에 이제 그 최고의 간첩단 그 통역당이 체포가 되니까 통역당보다가 더 많은 당을 조직하려고 우리 할아버지를 난파를 시켰는데 할아버지는 또 자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로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또 보내지.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시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대로 진행돼요. 자, 그러면 안 잡힌 간첩단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남한의 역사를 보면은 북한의 할아버지가 공작의 교육을 받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일 결정적 사건이 뭐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지. 기본이 김대중이에요. 기본이 김대중이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이것이 노무현으로 연계되고, 그렇지. 뭐냐면 문재인한테로 연계되고, 자, 그러면 완전히 살아있고.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대성공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고 또 얼치기인 노무현도 대통령 만들고 거기다 완성품인 문재인까지 만들었으니 이제는 그야말로 전쟁 없이죠. 평화적으로. 네, 평화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격은 제가 평화적으로 북한은 그대로고 북한이고 한국은 뭐냐? 우리나라의 정부가 아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완성이 조직이 됐으니 이제는 같은 편끼리는 섞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것이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론까지 이제 왔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그 증거로 뭐냐? 지금 현재 수없는 간첩단들이 그 후에도 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절반. 절반.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요. 그러면 1614만 표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는 간첩단들이 수백 개 간첩단들이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간첩단들을 싹 다 수사해서 전체를 다 구속시켜야 되고 이미 벌써 이 간첩단들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정치가 북한한테 점령 안 됐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경제? 북한에서 돈 가져오라 그러면 비트코인을 통하여 다 갖다 바쳐야 돼. 경제가 점령 안 됐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문화예술이 북한한테 점령 안 됐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간첩들에게 점령된 나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5년 전에 강화문에서 투쟁을 안 했으면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문재인 때 이미 벌써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미 끝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이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같이 다 꺼져가는 대한민국, 팔랑팔랑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다시 청와대 앞에 우리 누워서 자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왔어요. 눈치를 챘는가 봐. 청와대 앞에 이렇게 밤에 밑바닥에 얼음판 위에다가 스로브 하나 깔고 이렇게 누워 자면서 영하 12도 15도 되는 상태에서 이런 투쟁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사실 내가 외신 기자회견 했거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외신들이 날 보고 기자회견 하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얼음판에다 잠을 재우냐고 외신 기자들이 BBC 오만 르몽드지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 다 왔어요. 다 와서 이러다가 심장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누가 책임지냐고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막 나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오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무슨 나라냐? 문재인이 간첩이다. 문재인 간첩이다.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랬더니 그 뉴욕타임스에도 그대로 내 주장을 다 썼어요. 다 나왔어요. 이 강화문 운동을 주도하는 정강훈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이걸 세계적으로 이제 다 썼는데 이래서 겨우 지켜낸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생명을 5년 연장시킨 겁니다. 이제 1년 지났고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 연장시켜서 정권 교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씁쓸한 것은 뭐냐?
이 정도의 일을 했고 이 정도 우리가 강연을 하고 이 정도 방송을 하고 이 정도 국민들에게 외쳤으면 이제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어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국민의힘 정당도 내가 보니까 직접 간첩에게 체포된 것은 아닐지라도 동조 간첩 세력 정도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국민의힘 정당이 이런 걸 방송하는 거 봤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런 거 대남 공작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강력하게 국회에서 발하는 걸 봤냐고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맨날 시사적인 거 무슨 뭐 돈 떼어먹었니 안 떼어먹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무슨 뭐 송영길이가 돈을 뿌렸니 안 뿌렸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상관하셨지. 거국적인 이 시대의 흐름 북한이 남쪽을 점령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당이 싸우거나 발언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될 이제 정당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와가지고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옛날부터 조영기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이 만들어낸 당인데 이게 마지막 선거에서는 77만까지 얻었으니까 투표 정관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77만 표지. 77만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군소 정당이요.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는 당이 77만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북한이요. 대남 공작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77만을 만들어낸 것은. 근데 이게 내가 광화문 운동하기 전에 77만이 됐으니까 광화문 운동을 5년 하는 동안에 최소한 3배는 늘어났어요. 내가 유동열 박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기독당이 있는 걸 알기는 알았어요. 예. 근데 찍었어요? 안 찍었지? 안 찍었죠. 그렇죠. 예. 이제는 유동열 박사님도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강원 세력 정당 함께 득표에 찍어야죠. 정당 득표할 때는. 그렇죠? 그 봐요. 이렇게 되니까 3배는 늘어났다니까 3배는 최소한. 장로님 찍었어 안 찍었어? 저는 안 찍었죠. 여기 찍은 사람 아마 저는 목사님 그리고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 정당을 제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하여튼 살면서 보면 정당이라는 이름 가지고 시민단체 이름 가지고 자기 장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들 저렇게 하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나. 돈이나 떼어먹고. 그런 식의 생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뭐 있었지만 저는 아주 그냥 또 성경에 당연히 안 찍었잖아요. 성경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당 짓지 말라. 아유, 성경에 로마서에 당 짓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정당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 공격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병신 아까 뭐라 하지? 바보 같은 소리죠.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저 김학성 교수님 한 사람만 가지고도 내가 볼 때 영향력이 그때는 안 찍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네. 김학성 교수님이 여기서 극렬하게 방송하고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하니까 교수님 하나의 영향력으로 제자들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교수하셨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많아. 아, 그 자식을 못 믿어요. 못 믿어, 목사님. 못 믿어요. 네. 아니, 그래도. 제자도 못 믿어요. 그래도 네. 최소한 사모님 박연민은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표는 오겠죠. 목사님. 아니 100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최소한 10만 표 이상은 우리 교수님 하나로 되고 그다음에 그 황준선 장로님은 그때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찍었다며요 기독당을. 뭐 신앙보다도 예.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 예.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이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고 제대로 저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그때는 박근혜 탄핵까지 있었고 해서 저는 그때 저 당은 그때 기독자유당인가 그렇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기호가 쭉 밑에 있으니까 맞아. 10몇 번까지 맞아. 야 그거 찍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를 왜 한 명, 두 명만 왔어도 싹 붙으면은
광화문 세력하고 하면은 저는 그때 맞아. 그래도 굉장히 뭐 한 100만 표 이상은 나와서 그렇지. 서러서. 몇 사람은 들어갈 거다 생각했는데 아, 뭐 부정선거도 있고 해서 아,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절망했습니다. 아, 저는 예전부터 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예, 이 선출직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것처럼 예, 뭐 공무원들은 국장 이상, 1급 이상, 예, 또 선출직은 국회의원들 예. 정과 1범이라도 있으면 무슨 정과든지 안 된다 그러는 그런 걸 주장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간 강 누굽니까? 강성희. 예? 그 친구가 저 박민식 처장. 저 보훈부장 예, 보훈부장. 청문회 할 때 예?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 성등제로 그러니까 이게 야, 오늘 기사 그거 한번 보여줘봐라. 참, 이게 정말 저는 이런 놈. 우리 국회의원들 자정 능력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바꿔야 됩니다. 조선일보 나온 거 탑으로 나온 거 저 방송실 좀 보여줘봐라. 기가 막힌 거지. 그 도대체가. 국힘당이 우리 광화문 세력을 애써 무시하고는 것은 첫째는 네. 자기들이 공천받고 자기들 자리 없어질까 싶은 게 첫 번째고 맞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체를 아직까지도 멍청하니까 파악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자유통일당 가입 최소한 300만까지 하면은 누구도 못한다는 거죠. 여기 이번에 꼭 나왔네.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왔어. 뭐쯤 말이 됩니까? 이거 건국 대통령. 이거 한번 설명 네.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 진보당 강성희가 강성희가. 그 청문회 때 저 어, 박민석 시장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이승만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박민석 법무부 장관이 내 생각은 다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기 말이 나온 거는요. 이승만 기념관을 박민식이 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훈처 장관이네. 예. 하니까. 이승만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인데 어떻게 기념관을 만들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 바로 구속시켜버려야 돼 저거. 진보당인지 개뿔인지. 그 제가 오늘도 뭐 국회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몇 명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네. 예? 국힘당에서는 최소한 나이가 많고 몇 선 한 사람 중에는 정말 나는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예? 당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돈봉투 사건 뭐 걸려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김남구. 네. 그러면은 최소한 염치가 있으면은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아니 무슨 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으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황교안 장로님이 당 대표할 때부터 이 당은 희망이 없어요. 투쟁력이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때 3대 악법을 통과할 때에 세상에 그때 국회의원 말기가 다 됐거든요. 사실 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00몇 명이 집단 사표를 다 내버리면요 절대로 통과 못해요. 근데 월급 1년 더 달라고 안 내는 거야 이것들이. 국민의힘 정당에 저런 놈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무슨 놈의 자유통일을 하냐는 거지. 오늘 또 그저 조선일보인가 거기 잠깐 나왔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가 꼬박꼬박 나오고 보좌관까지도. 세상에. 이거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예? 우리 저 공직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정형 이상의 그걸 받으면은 연금도 깎입니다. 국회의원이 뭔데? 예? 제일 신뢰받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데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도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도 세비는 그대로 나오고 보좌관들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자, 요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 간첩들에게 점령된 대한민국 이와 같은 상태를 낱낱이 구석구석을 들고 팠는데 이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얼마나 나라가 위험해졌는지.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97살이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꺼내야 되니까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그 문제만 제기하면 우리가 너무 슬프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강화문 애국운동자들은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려고 거기에 무조건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진성당원으로 들어가라 해서 수십만 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정광훈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해요. 내가 뭐 국회의원을 해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하여 200석을 국민의힘 정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들어갔더니 나가라. 그 나가라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죠. 왜? 지역별로 대장들이 자기 밑에 줄 세우려고 공천 장사하려고 그래요. 그거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지역별로요 공천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다 한결같이 날 보고 나가라는 거야. 이준석도 나가라 그러지. 홍준표도 그러지. 충청도에 또 뭐 어느 쪽 정진석도 그러지.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지. 다 정광훈 세력은 나가라. 좋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오기로 선포했고 이 시간에 방송 듣는 분들과 널리 전해서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싹 다 탈당하시고 다시 원래 우리의 정당인 자유통일당으로 제일 기본이 1,000원입니다. 1,000원. 한 달에 1,000원. 한 달에 1,000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누리는 대가로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게 뭘 그렇게 합니까? 장로님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요즘? 5,000원이요. 자, 커피 한 잔에 5,000원인데 하루에 커피 한 잔도 아니고 한 달에 1,000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요즘 거지들한테 돈 1,000원 주면요 내가 뭐 거지인지 알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누리는 대가로 1,000원짜리 당원으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으로 몰수히 가입을 해 주시는데 첫째는 자유마을. 우리가 자유마을을 전반기 여름 휴가 전까지 1,000만 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자유마을을. 이 자유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1,000원짜리 당원으로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존 조직 이미 벌써 우리가 그 77만 표 찍었던 분들 그 다음에 또 3배가 늘어난 분들 자 국민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7,347명 10,000명을 못 넘겼는데 이러시면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버립니다. 여러분 나도 협박을 해야지. 나 미국으로 이민 가요. 오후 3시 방송에는 10만 명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전화해서 설득하고 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벌써 1번 벌써 투표한 사람이 있어요. 내용도 안 들으시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 애국운동에 참여한 강화문 세력입니다. 강화문 세력이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은 서명한 사람은 1,800만이에요. 1,800만인데 여기 지금 방송을 듣고 애국운동에 지금 현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반드시 이 당원을 1차 투표입니다. 국민의힘 정당에 탈당하고 나는 여기에 1,000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3,000원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커피 한 잔 값 5,000원 커피 한 잔 5,000원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입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입니다. 5,000원 조금 더 센 사람은 10,000원으로 나는 당원에 가입하겠다. 가입하겠다. 1번 나는 안 한다. 나는 애국운동만 하지 당원에는 가입 안 한다는 2번 자 표시 한번 국민투표 한번 하시고 자 여기 7번도 누가 하나 써놨어. 저건 아마 북한에서 들어온 것 같아. 7번은 뭐가 들어? 으아, 이야, 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자, 김기현 장로님 이거 보고 계시나요? 빨리 두 손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어.
정말 참나 정치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다음 스탑하시고 다음 투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자유마을을 3,506개거든. 자유마을 3,506개인데 대표자들은 임명이 다 됐고 대표자들 교육만 6번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돈 10억 이상 들여서 비발디 파크, 순복음 금식기도원 뭐 해서 우리가 자유마을 대표 교육만 3,50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또 253개 지역위원장들, 시력위원장들, 또 기독 장교단들, 276 청교도 영성훈련, 대국본, 또 백부장, 청부장, 만부장 전체 조직은 이번에 여름 휴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8월 1일 전까지 각 동네의 마을에 한 마을당 5,000명씩만 가입시키면 1,800만입니다. 전국에 한 마을당 5,000명씩 하면. 그럼 이미 벌써 한 마을당 1,200명씩 가입이 됐어요. 현재.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김기현 장로님 잘 들으세요. 아니 그 옆에서 하는 일도 구경도 안 합니까? 맨날 국회에서 그 주제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싸움이나 하지 말고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것도 좀 봐주시라고요. 우리가 자유마을에 3,506개별로 이미 벌써 등록된 사람이 한 마을당 1,200명이 넘었어요. 1,200명. 1,2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여기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 이미 1,200명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1,200명이니까 한 사람당 5명씩만 하면 5,000명이 넘거든요. 한 사람 5명씩. 자, 그러면 이거부터 투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은 그만 쓰시고 1번에 중독이 걸렸으니까 이제 번호를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여름 휴가 전까지 이미 자유마을에 1,200명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시청자들은 100% 다 들어왔는 사람들 들어온 중에 나는 여름 휴가 전까지 최소한 5명 아니라 아예 배를 잡자고 10명. 10명은 난 가입시키겠다. 10명은 가입시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3번. 안 한다는 4번. 가입시키겠다 하는 사람은 3번입니다. 3번. 가입시키겠다. 난 반드시 여름 휴가 전까지 10명씩은 우리 동네에서 10명씩은 가입시키겠다. 가입시키겠다가 3번이에요. 3번. 그렇지. 이제 3번 떴다. 만세! 독립만세! 와!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희망. 자, 사실 5명만 해도 되는데 10명까지도 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요, 끝난 거예요, 사실. 그 대한민국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만하시고, 이제 마지막 투표. 그러면 내가 이제 10명씩을 자유마을에 가입시킨 사람들을 한 달에 1,000원씩 당원으로까지 연결을 하겠다. 설득해서 당원까지 가입을 시키겠다 하는 사람은 7번이야. 당원으로까지 내가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당원으로까지 하겠다가 7번. 안 하겠다는 빵 0번. 나는 당원으로까지 연결하겠다. 자유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원으로 하겠다가 7번이에요. 7번 독립만세.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야, 이건 한참 좀 두고 봐야 돼. 기분이 좋아서 안 돼. 기분이 좋아서 안 돼. 우와,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눈물이 날라 그러네.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감사해요. 우리 저 박사님들 박수 한번 해봐요. 박수. 감사해요. 지금 여기요 들어와 있는 사람이 7,13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만 몰라 하고 또 대한TV 다 합치면요 거의 2만 명이 동시 시청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따가 처음부터 새로 보는 사람 맞추면 최소한 10만 명이 보거든. 10만 명이요. 커요. 그럼 10만 명이
이 운동의 혁명에 참여한 이야. 자, 목사님 3시 방송 또 하시려면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네, 빨리 이제. 끝나야 돼. 장로님 빨리 가야 되니까 세미나 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우리 마지막 발언 한번 하고 해야 됐다. 이동열 박사님, 오늘 이거 투표하는 걸 보고 좀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애국 충정이 확인되는 순간이고요. 앞으로 네. 저는 이제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북한과 연계된 이 국내 주사파들 네. 또 북한 간첩의 활동 그 양상 패턴에 대해서 네. 또 역사에 대해서 또 자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예, 저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요. 네. 이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한 이론을 만들어서 네. 우리 남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공방에서 평화적 통일이라고 할 때 난 저 인간들이 무슨 평화적 통일인가 그랬는데 그 북한 체제하고 남한에서의 지금의 체제가 아니라 반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는 그들과 아주 평화적으로 합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론을 전개해서 나가니까 평화라는 단어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북한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정치한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구나. 좀 섬뜩함을 내가 좀 다시 느꼈어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보수파의 분들이 뭐가 가장 문제인가면 이 종북 좌파나 이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유우파나 보수우파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컨대 이 좌파들이라든지 종북 좌파가 그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든지 그 평가를 보면서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옮기고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우리의 자유우파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민주화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지 네. 좌파들의 평가를 갖다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거기에 의식을 하면서 행동하니까요. 4.3이건 5.18이건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마지막 하고 있다. 오후 3시에 또 하려고 그러거든. 예. 근데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대로. 예, 예.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예. 이 상태로 가면 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 어. 김대중 정권 들은 것을 나는 1차 혁명이라고 그래요. 1차 혁명. 1차 혁명. 1차 혁명. 그 다음에 전이어서 뭐냐면 노무현 정권이 2차 혁명에 성공했다. 북한이. 예.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냐면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의 뭐냐면 촛불혁명. 그렇지. 직접 뭐냐면 문재인이 촛불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어? 그래서 3대 혁명이 성공을 했다. 나는 이렇게 봐요. 하하. 그러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 존재하겠느냐? 촛불혁명, 이 3대 혁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청산을 해야 해요. 청산을 해야 돼. 네, 청산. 혁명적으로 청산하지 않으면은 뭐냐면 청산할 수 없다고 봐요. 나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3대 혁명 3번을 정권을 뺏기고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편안히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소리요. 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기가 막혀.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하튼 3번에 걸쳐서 김대중의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을 성공을 했으니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그 소리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거 청산을 해야 해요. 청산을.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저 무자비하게 청산. 청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존재 불가능하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 대통령님 들으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나 철저히 뭐 이거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그 양반 투쟁 것을 뭐 이거면 스크래프 해놓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해서 해놓은데 이 양반이 뭐 이거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 5.18을 뭐 이거면 세상 참 답답해서 뭐가 하면은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공약을 하대요. 그거는 전라도 사람들을 달래려고 한 거야. 실제로는 못해. 전라도 사람들 달래려고 한 거야. 그게 전라도 사람은 10%를 제외하고는 다 찬성. 그 다음에요, 전법을 넣으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동의 안 해요. 절대 못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교선 장. 오늘 우리 애국 성도님들 또 애국 시민들이 다 참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봤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변하고 또 우리 한국이 우리 조국이 정말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먼저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도 후배 부하들 중에 우리 호남분들 많습니다. 친구들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하는데 우리 호남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또 정말 남은 여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애국운동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 자손들에게 좀 평가를 받고 또 크게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이 일에 좀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인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지금 망쳐놨는지 우리 할아버지 증언과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주사파들 척결에 가장 앞장서는 이 영적 전쟁에 과감히 나서야겠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조직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마을 조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또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들의 강력한 조직력에 우리도 조직으로 맞서야 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강화문 운동을 함께 하셨고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서명하셨던 1,800만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 생각하는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으면 됐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줄 텐데 정강 목사가 말이야 괜히 겁주려고 말이야. 그래서 정강 목사가 강화문에 영웅심을 끌고 가려고 자꾸 저 거짓말로 뻥튀기 해가지고 나라가 위험해졌다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겁주려고 이렇게 방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키지 않은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이 방송을 할 테니까 저도 사실 하기 싫지만 내가 방송하다가 쓰러져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합니다. 오후 3시에는 꼭 10만 명이 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빨리 퍼나르시고 전화하시고 연락해서 오후 3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지금 애국헌장 잠시 후에 틀려고 하는 이 애국헌장이 이것을 요것만 딱 잘라서 방송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다 퍼나를 수 있으니까 점 3시간 한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니까 요것만 먼저 잘라서 퍼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방송실
이제 구호 외치고 난 뒤에 이 방송을 마치고 끊고 그 다음에 애국 헌장만 따로 올려서 그 계정만 퍼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으면 글씨로 네 해주세요. 알아들었죠? 네 됐어요. 그렇지. 방송을 끊고 애국 헌장을 따로 올려달라는 거야. 그래야 전체를 퍼나를 수 있으니까.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구호입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수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회개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봅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